고신하라 수고했습니다. 오늘 사회 맡은 인천일보 편집장 박정환입니다. 안 이렇게 오늘 세팅해가지고 요란스러운데요. 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그러니까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내일 모레네요. 내일 22일 날 내일 모레죠. 세계 무기날 기념하면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환경운동하고 인천일보고 통연을 준비했어요. 통연의 내용은 뉴스지를 어떻게 살려야 할 건가, 아니면 그냥 냅둬야 될 건가, 이 문제를 갖고 오늘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요. 이게 오늘 같은 경우 오늘 회의가 이번에 저희 인천의 하천살리기 운동처럼 그 분기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총식 수업도 준비를 했고요. 일단은 이제 우리 토론 하실 분 그리고 발제하실 분 하겠습니다. 자, 발제를 오늘 맡으셨는데요. 최근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기훈입니다. 청춘을 할게요. 김대중 인천시의회 환경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대중입니다. 이렇게 이순아 인천시의회 상임위원입니다. 이순호입니다. 다음에는 좀 길어요. 최훈 동구의회 복지환경도시 부회장입니다. 오셨습니다. 네, 이분 사람들의 직함이 깁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최 회장 인천물과 미래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혜경 인천환경동문학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요. 일단은 환경공단 이사장님이 발제 하고 발제에 이어서 토론을 하고 이렇게 순서를 정했습니다. 발제는 지금 인천 뉴스지, 성남 뉴스지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인천 뉴스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요? 아니면 주로? 네, 전반적으로 이제 뉴스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구체적으로 인천기호와 성남기호 뉴스지를 어떻게 하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사장님 발제 해주시고요. 앞으로 나가신 일은 있겠어요? 뭐, 예, 나가는 게 예. 이렇게 준비하는 거죠. 예. 마이크, 그냥 준비하시면 좋고. 아니, 그리고 네. 저는 이쪽에서 네. 어쨌든 오늘 말씀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천기호 뉴스지의 보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초점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사님 여기 이쪽으로 갈까요? 카메라 보시고 해주시면 아니, 이거가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체크가 있으니까요. 네. 아니, 이게 지금 안 넘어가. 넘어가네요. 어떻게 그러면 그냥 넘겨주시겠어요? 네네네 넘겨드리겠습니다. 다음 해서 네네네. 네 그렇게 할게요. 그럼 이걸 가지고 노트북을 보고 가서 한번 해볼까? 해보고 노트북이 어디? 저쪽 뒤에 컴퓨터가 있습니다. 다음 오면은요 넘겨드릴 거예요. 다음 할게요. 다시 정리할게요. 인천교 뉴스지를 어떻게 보완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추진 개요, 그리고 현재의 문제점과 현황, 그리고 관련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고, 이제 거버넌스를 이렇게 운영해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이렇게 하자는 말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진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게 뉴스지는 본래 목적이 재해 예방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중요하지만 환경 개선, 특히 인천교 뉴스지라든지 성남 뉴스지의 악취 문제 이런 것들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분석이나 데이터 확보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의견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이 역할을 하자, 이런 내용으로 추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지 환경 개선의 필요성,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위험 요인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기도 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유수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필요성을 좀 정리해보되, 이제 오늘 드리는 말씀의 목적은 유수지의 악취 문제 정말 해결해보자. 두 번째로는 재해도 예방하고 아울러서 주변의 환경 보호를 동시에 만족해보자. 그리고 세 번째는 가급적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유수지의 기능을 확보해보자. 이를 위해서는 활용과 주민들이 어떻게 관리에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제 우리 인천뿐만 아니라 서울에도 상당한 부분 재해 때문에 유수지를 만들고 있는데, 서울의 난지 유수지, 여기에도 굉장한 악취 문제가 있었지만 생태 습지로 개선된 그런 사례가 되겠고요. 탄천에도 비적 오염원이 많이 유입돼서 악취가 발생이 됐지만,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체육시설, 편의시설 이런 것 때문에 시민들이 잘 활용하는 시설이 나와 있다. 이런 사례가 있고 전국적으로 많이 있는데 한 2개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렇다면 인천교 유수지의 현황과 문제점은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인천항, 북항이라고 하죠. 북항 쪽으로 이제 물이 나가게 되는데, 성남 유수지와 인천교 유수지는 서로 연결이 돼 있어서 그 내용이 되겠고, 인천교 유수지는 약 한 5만 7천 평 정도, 18만 9천 제곱미터인데요. 이 평수가 한 5만 7천 평, 그리고 성남 유수지는 한 4만 평, 또한 한 9만 7천 평 되는데, 하나는 인천교 유수지는 동부에서, 그리고 또는 성남 유수지는 서부에 이렇게 연결돼서 바로 붙어 있지만 구역이 동부와 서부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그 성남 유수지는 거기 이제 악취라든지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 차집 관거라고 해서 이제 관거 나오는 것들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했었고, 평상시에는 하수 유입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천시에는 하수를 포함해서 이제 우수가 이렇게 유수지로 하고, 대신 이제 인천교 유수지하고 서로 이제 연결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인천교 유수지에는 우리 인천환경공단에서 있는 가자하수처리장에서 평상시 한 25만 톤 정도의 매일 하수가 그쪽으로 유입이 되고, 대신 이제 12시간 간격으로 수문을 개방해서 바닷물이 굉장히 낮을 때 이 물을 밖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우천시에는 하수처리장의 능력보다 훨씬 많은 물이 오기 때문에 그 하수를 그쪽으로 유수지에서 저장을 했다가 바닷물이 내려갈 때 배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오염 현황은 현재 그동안 그 유수지 관리 기본 계획에서 나온 것을 보면 수질 등급은 TOC 기준으로 해서 6등급, 그래서 나쁨에서 매우 나쁜 수준을 가지고 있고, 현재 오랫동안 그 안에 물이 흙과 물이 같이 퇴적이 돼 있어서 퇴적터에 의한 암치가 발생하고, 또 금년도 그리고 작년도에는 약 20억 원을 들여서 시에서 준설을 사업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현재 그 인천교와 성남 유수지의 현황이라면, 지금 이거를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가를 하기 위해서는 법령도 한번 검토해보고 인천시의 계획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법령은 대개 한 4개 정도 법령이 있는데, 자연재해 대책법, 하천법, 하수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렇게 4개가 서로 연결돼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설치하는 내용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밑에 도시 및 군 계획 시설의 결정 및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에 좀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유수지가 여러 관련 부서가 있지만 관리 주체는 자연재해대책법이라든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하면 재난관리 책임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는 자연 재난과,
대해서 이렇게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수지에 대한 내용들은 물을 저장해서 재해를 예방하라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유수지를 설치할 때 이것들이 재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개발 사업을 허가하거나 또는 수립 확정할 때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재해 영향 평가를 반드시 협의를 하라 이런 내용이 있고 또 유수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걸 할 수 있다 없다 그런 동안 논란이 많았지만 유수지는 원칙적으로는 복귀하지 마라.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유수시설의 건축물을 수반하지 않지만 유수지 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이를 관리하고 홍수 때 재해 영향이 없다면 복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런 요 내용만 나와 있고 나머지는 재해 발생상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공공의 목적, 즉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 해당하는 건축물 용도로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이미 서울시라든지 순천시라든지 많은 곳에 활용하고 있고요. 다음. 그래서 다음은 이제 그러면 이 법령하에 그동안 인천시에서는 어떻게 해왔느냐? 몇 번에 걸친 기본 계획을 해왔지만 인천교육시에 가장 최근거는 2020년에 원도심 내 유수지 관리 또는 활용 기본 계획이라고 해서 그 계획이 만들어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에 1,522억을 들여서 수질 및 환경 개선하고 친화 공간을 조성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 유수지는 구기주로서 이건 이제 성남 유수는 구기주로서 원칙적으로 복개는 불가하지만 차질 관로 신설 공사가 했고 또 복개를 통해서 어떻게 환경 개선하자 하는 그런 내용이 좀 나와 있고 그에 대한 예상 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 단지 지금 이 사업이 2020년에 했던 계획에는 2021년부터 짧은 그 시간 동안에는 뭐 예를 들어서 냄새가 나니까 가림막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간단한 것은 공사가 있지만 나머지 모든 시설은 중장기라고 해서 2031년 이후나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으로 만들어졌다는 것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유수지가 있는데 이 유수지를 어떻게 복원할 것이냐? 이 유수지 복원은 반드시 제가 보기에는 거버넌스를 통해서 복원을 하고 또 그렇게 만들어서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수지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방향을 먼저 말씀드리고 또 거버넌스의 필요 목적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 정리하고 어떻게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고려할 것이냐 아울러서 거버넌스를 어떻게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선 쾌적한 유수지를 만들고 생태계도 보존하고 또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미래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의 구체적인 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런 내용들을 충분하게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또는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버넌스는 이해 담당 관계자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시에도 또는 구에도 담당 부서가 또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서로 이해 관계자 간 협의를 통해서 방향성을 설정하고 또 필요하다면 수정하고 또 수기적 과정 이렇게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또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면서 이 활용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좀 목적을 좀 살펴보면 절대 토론의 설문조사 이런 걸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받아서 체계적 종합 검토를 하고 또 유수지 통합 관리에 의한 방향 설정이라든지 실질적 보원 이런 내용이 있도록 만들어갈 필요가 있고 이것을 서포팅하기 위한 거버넌스가 구성이 되고 뒷받침이 되어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려사항들이 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재까지는 인천시나 경제청 또는 연구기관에서 유수지를 이렇게 활용하자고 하는 방안들이 몇 가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개선 대책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거는 여러 가지 한 부서에서 하면 나머지 부서가 역할이 서로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고 그렇지만 현재 유수지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개발 압력을 점증하고 있지만 환경 보건 또 지속 가능한 관리 기반이 현재 불분명합니다. 어떻게 하라는 내용들을 백색이 되어 있죠. 아울러서 이런 걸 위해서 민관, 환경, 거버넌스 조직과 구성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된다면 주체별로 역할을 좀 명확히 하고 책임 규정도 좀 필요하고 또 필요하다면 통합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방향도 결정하고 또는 보호, 개선, 복원, 이 사업과 서로 연계 또 지속 가능하게 앞으로도 유수지를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구축인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위에 있는 여러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밑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면 행정기관이 있습니다. 여기 인천시 관련 구성을 하더라도 인천시의 자연재난과에서 방제 기능을 담당하지만 그러나 수질 문제라든지 이때는 수질 하천과에 또 간거가 연결되기 때문에 이것은 가수과에 또 악취 문제가 있으면 대기 보존과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동부에 하나는 서부 이렇게 있어서 이 행정기관이 같이 하면 좋겠고 또 공공기관이나 또는 연구기관이 있어야죠. 왜냐하면 행정기관에서 무조건 할 수는 없고 내용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 필요한 연구를 해서 결과를 제시하면 그것을 토론을 통해서 결과를 설정하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인천환경공단이라든지 또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 인천 녹색환경지원센터 이런 데에서 이제 연구한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 좋을 것 같고 또 관련 기관 및 NGO는 언론이 있으면 좋겠고 한 두 개 기관 정도 그리고 인천환경운동연합, 카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물과기대 그리고 전문가 한 2, 3인 정도가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에서 대표하며 그리고 구의회 그리고 시민 대표들이 같이 모이면 의견들이 좀 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러면 이제 보건을 어떻게 이제 그 위원회를 할 것이냐 사실은 이게 다 우리 인천환경공단에서도 필요해서 가자하수천에서 나오는 하수처리 수질을 좀 개선해서 내보내고 또 같이 연결하도록 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다른 기관의 도움이 없이는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보건위원회를 말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유수지 거버넌스 보건위원회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이라는 인천시 자연재난과에서 이걸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재난과나 또는 필요하다면 다른 과를 지정해서 인천시에 직접 구성을 하면 어떤가 싶고 두 번째 안은 거버넌스를 설치 운영을 인천시에서 우리 인천환경공단에 요청을 해주면 인천환경공단에서 이것을 거버넌스를 설치하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안은 인천시 의회에서 직접 구성해서 시행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이 세 개 안 중에서 이제 오늘 논의라든지 또 앞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나의 채택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유수지 보건위원회가 만약에 되면 이제 시민 공개 토론회 또 필요할 때 오염 실태 파악을 해야 현장 조사 물론 전문가들이 하지만 그것을 확인해 보는 그런 역할들 그리고 연구 사업에 대한 발굴, 계획 수립, 지원 체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유수지 관리를 패러다임을 바꾸어서 나갈 것이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정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유수지는 정기적으로 토론회라는 이 과정을 합니다. 그동안 인천에 제가 하천사례기 추진단이라든 이렇게 같이 참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토론회를 거친 결론을 오래 하는데 어느 관이라든지 또 어느 기관에서 혼자 결정을 하면 그것은 왜 그러냐 하고 또 합리성에 또는 적당성의 문제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력 협의라든지 통합관리 방안, 종합관리 이런 것들도 내용을 하고 대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관이 있으면 대개 이 위원장이 1명 또는 복수 또는 20명 또는 내외 또 이런 정도들이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요거는 이제 한번 로드맵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이제 그 많은 경우에 짧은 시간에 용역 결과가 나온다든지 연구 결과가 나오면
그래서 연구 결과나 용역 결과는 시행이나 실행을 바탕으로 해야 되는데 그 실행이 굉장히 좀 길게 늘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한 3년 정도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2024년 이제 3월입니다만 4월부터 11월까지 반드시 밀착 포럼, 1, 2, 3, 4차의 포럼과 그리고 연구기관에 3개 연구기관이 있는데 연구기관에서 연구 내용들을 서로 나누고 그리고 그 과제를 중간중간마다 포럼에 보고도 하고 또는 위원회에서 그 내용들을 정리하는 내용이 한 19년 11월까지 마무리해서 인천교 유수지와 성남 유수지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바로 11월 정도에 이제 의원님도 나와 계시니까 예산을 바로 반영을 해서 이제 내년 6월까지는 그걸 바탕으로 기본비 실수를 마무리하고 그다음 내년 6월부터 사업 수행을 2026년 11월까지 1년 반에 걸쳐서 마무리하면 좋겠다.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사업을 수행할 때마다 수행하는 내용들을 평가를 해보고 혹시 개선할 것이 있는지 그런 개선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친다면 시민들한테 가장 바람직한 인천교 유수지 그리고 성남 유수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연구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구 또는 조사하면 악취가 얼마다 또는 수질이 얼마다 정기적으로 이렇게 그 양만 TP가 얼마냐, TN이 얼마냐, BOD가 얼마냐 이런 내용만 조사만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런 것도 당연히 기초가 돼야 되겠고 그거는 가자 하수처리수를 활용해서 생태 하천을 그것을 그쪽으로 물을 그대로 놔둘 것이냐 일부 다른 서울의 모양처럼 생태 하천으로 일부 유지해서 유수지의 일부분만 생태 하천 같은 걸 만들고 나머지는 건천화된 것으로 시설을 활용할 것이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주민 수요를 조사를 해야죠. 그리고 체육시설 설치하는 것 그렇지만 이거는 반드시 공개 토론회를 거쳐서 하면 좋겠고 주민 친환경 활용 방안 그리고 자립화 관리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또 유지 관리하는 걸 예를 들어서 태양광 같은 걸 통해서 거기서 나오는 비용으로 자립화를 할 수 있는 관리 비용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홍수 시에 신속 대항이죠. 이거 제해야 하기 때문에 잘못 활용하다가 홍수 시에 제공을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홍수 시에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사용되기 때문에 그때 사후 환경을 만들어놓은 걸 어떻게 빨리 복원할 것이냐 이런 방안 그리고 여름철이나 겨울철 특히 여름철에는 이제 냄새가 날 수도 있고 또 겨울철에는 또 눈 같은 게 올 수 있으니까 어떻게 신속 폐차하고 조성시설의 관리를 강화할 것이냐 그리고 현재 펌프장도 되어 있는데 이게 최저가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펌프장 운영을 어떻게 최적화할 것이냐 그리고 평상시의 환경 관리를 선진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리고 펌프장 입구와 출구가 굉장히 오염이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선진화할 것이냐 유수면 경사, 유수지의 경사면 이걸 어떻게 친환경으로 조성하고 관리할 것이냐 그리고 주변에 보면 여러 공장들이 있습니다. 그 산업시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연계하고 환경 개선하고 그것들을 그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운영할 것이냐 그리고 홍수시나 비상시에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고 대처할 것이냐 그리고 저수로 아까 말씀드리고 활용한다면 저수로나 조성하고 아까 관리 그러니까 인천 환경공단에서 나오는 한 20도 내일 나오는 25만 톤의 물을 이렇게 활용하면 굉장히 활용할 것 같은데 그것들을 관리하는 방안 대신 이것도 공개 토론을 통해서 결정하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종합 정리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방제시설로 설치된 인천교 유수지 그리고 성남 유수지는 주변의 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유입하고 홍수시 외에는 관리가 소홀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가 발생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큽니다. 따라서 홍수시의 방제 기능도 유지할 뿐만 아니라 평상시의 환경을 복원하고 또 복원뿐만 아니라 선진 관리하고 주변의 친화적 활동을 통해서 오염시설을 그야말로 대표적인 오염시설을 주민 활용시설로 거듭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의 관리 기조로는 인천교 유수지 획기적 개선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해서 최적의 활용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3년 내에 결정을 하되 2024년도에는 방향 결정을 하고 연구를 통해서 그리고 2025년의 상반기 6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 11월까지 설치 및 시공을 완료해서 인천의 대표적인 보건 사례로 만들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인천시 의회에서는 이와 같은 거버넌스 성공을 위한 조례 지정 또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명확히 하고 인천의 언론기관 또는 환경 관련 그런 단체 기관에서는 성공적인 협력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대표적인 유수지 보건 사례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유수지 원도심, 특히 원도심 내에 있는 유수지 관리 기본 계획은 2020년도에 세워져 있었었어요. 그 내용을 잘 정리하셨고요. 거기 더 나아가서 지금으로 유수지 보건을 위해서 거버넌스 어떻게 구성할 건가, 이 문제 지적해 주셨고 또 답답한 거가 이런 것들일 거예요. 오늘 뭐 나오기로 했던 재난 아닌가가 안 나오는 이유도 있고 이게 이해관계가 걸쳐있는 부서들 엄청나니까 혼자 나오기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특히나 이제 재난 안전 쪽을 맡고 있는 부서는 그거는 금다리를 굉장히 싫어해요. 안 했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서가 와서 같이 논의하고 이런 자리들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어떻게 다음 기회에 다시 관련 부서들 모아가지고 얘기를 하고 약속을 드리고 이사장님 말씀은 부분들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그런 걸 거예요. 지금 어떤 형식으로든지 유수지는 보건을 해야지 되는데 어떻게 참여할 건가, 그 참여인들은 어떤 역할들을 주고 끌어낼 것인가, 이런 게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아니었던 건가 이렇게 보이고요. 여기서 동의할 거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그 유수지 보건 문제는 시 차원에서도 논의가 됐었어요. 근데 누가 그거를 주관하느냐라고 했을 때 대기과 쪽에서 일정 부분 니들이 한번 해라 라고 해서 재난안전, 아까 수질 쪽, 하수 쪽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했는데 그게 국장도 다르다 보니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냥 위안기가 없어졌어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저기 행정부시장이 지금 가야지 되는 건데 그런 역할들을 안 맡기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논의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모이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연구기간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여기 세계기관이라고 있었는데 제가 벌써 얘기를 들었는데 하고 싶은데 놀고 있어요 지금. 놀고 있는 데가 좀 녹색 기술센터. 이쪽은 과제가 없었어요. 과제가 없어 놀러와. 그런 쪽에 일을 하고 싶은데 누가 던져주지 않으니까 던져주지 않는 건 사실상 이러기 싫은 것도 싫지만 돈이 있어야지 되는데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지금 뭐 인천교 플러스 성남 유시지를 보건사업 할 때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오늘 다룰 부분 중에 한 꼭지거든요. 팀에 참여한 부분들, 그러니까 각 기관들이 어떻게 참여를 이끌어낼 것인가,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건가, 연구기관은 누가 맡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내주시면 될 겁니다. 자유롭게 김대정 의원님부터 시작할까요? 아니면 이혜경 의원님 전 대표님 하시죠. 아니, 먼저 하시고 제가 네. 네, 저는 인천 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혜경입니다. 사실 인천 환경운동연합이 오랫동안 제가 환경운동을 하면서
인천교 유수지가 약간 목에 걸린 가시 같은 그 중에 하나죠. 특히 어떤 문제가 있냐면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인천에서 가장 환경오염이 심각하고 또 가장 시급하게 해결하고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어디냐라고 물어본다면 사실 저는 최근에 인천교 유수지가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 가지 난세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저희가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지역적인 문제가 왔을 때 인천도가 굉장히 어려운 수준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오늘의 이런 노력들이 아까 사장님이 분기점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계속 이야기는 계속 되어왔었어요. 2010년도에도 용역을 했었었고 하지만 계속 10여 년 동안 이게 1990년도에 30대가 나서 30년 가까이 계속 지지부진하게 우리가 이 문제를 방치하고 왔었던 거죠.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이룰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모인 자리가 그 발제대가 말씀하셨던 정원 공원을 구성을 해서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무언가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가장 큰 바람 중에 하나고요. 지금 사실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수질 개선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죠. 실제 가보면 검정색 무늬가 엄청나게 막 태정도가 있어서 실제 보면은 더 체감할 정도의 상황인데 그런데 이 10년 동안 20년 동안 하면서 저희가 준설을 하긴 했죠. 부분 준설을 조금씩 하기도 했고 최근에 저희는 성남 유수지를 가자천이라고 불렀는데 40관로를 2019년도에 설치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림막을 하기도 했지만 저희 인천환경운동연합에도 아직도 계속 민원이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인 것이거든요. 그러려면 근본적인 환경 문제가 해결돼야지 환경 방안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을 때 안타까운 건 뭐냐면 종합평가에서 인천도 저수지가 1위가 된 게 1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준설은 2031년 이후로 지금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무엇보다 저는 2031년 이후로 미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땡겨서 지금에서부터 차근차근 이게 준설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게 되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악취 문제라든가 처리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서 2031년도 전에 끝내야 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희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제가 어떻게든 간에 근본적인 원인인 준설을 최대한 빨리 땡겨서 하게끔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활용 방안과 관련해서 사실 오늘 그 자연재난과가 참석하기 어려웠던 점도 그런 점들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최근에 기후위기와 변화가 굉장히 심각하면서 언제 폭우가 내릴지 특히 예측 불허의 문제가 있어서 유수지의 기능을 계속 이렇게 부분 매립으로 되든 무엇이든 활용을 하는 데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게 분명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아까 지금 우리 연구기관들이 놀고 있다는 말씀하는데 연구기관들이 이것부터 먼저 철저하게 조사를 하는 것이 활용 방안의 첫 번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가사하수 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수가 빨리 해상 방류가 되어야지만 되고 준설이 돼야지만 활용 방안은 이야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재단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더 이상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거버넌스의 구성은 내용처럼 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사실 여기가 공장지대가 많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적긴 하지만 이제는 도시 재생이든 환경 복원이든 주민들이 어디 그림을 그리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들이 요즘은 시민과학자라고 해서 주민들이 모니터링하고 조사한 내용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연구활동이라든가 정책을 만드는 데 되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동구의회에서 주민들 중심으로 약간 주민활동을 해서 요즘은 주민들이 마을에 대한 계획도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그거를 계획을 하고 실천하는 활동도 하고 있어서 지금은 공사연구가 아직도 저희는 봤을 때 모래 방류하고 있는 것도 좀 보이는 생각이 들어서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 감시하고 하는 체계를 갖췄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또 중졸할 때 이동 렌즈가 더 심합니다. 그럼 그때 더 민원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주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라도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저도 약간 비슷한 생각인데요. 재난안전과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인천시가 인천에서 가장 크기 어렵고 가장 인천 시민들이 체감하고 있고 문제를 느끼고 있다라는 인천구 유수지를 최악의 항모형 지역에서 정말 가장 아름답게 복원한 가장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한 곳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그곳에서 보여준다는 취지로 본다라면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통합적인 어떤 적어도 행정기관 정도는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좀 하면 좋을지 어떻게 저도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지 한번 발제자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을 들었는데요. 네, 이것으로 일단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경 대표님 질문하신 거 나중에 나중에 했거든요. 먼저 한동원 중심으로 과거로 답변하는 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수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100% 공감하고요. 단지 이제 아까 준설도 말씀하셨는데 준설이 물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준설을 하게 되면 물이 90%고 나머지는 10% 효과에 대해서 하고 저는 이제 오랫동안 물을 전공했던 사람으로 유수지를 왜 물을 놔둬야 되나? 유수지는 어쨌든 유수지에 물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유지하지 말고 아까처럼 약간의 일반 생태하장 정도 하고 나머지를 활용할 수 있느냐, 이 내용을 조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그래야만 주민들에게 공간도 주고, 왜냐하면 유수지는 넓은 물이 차 있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물을 홍수 때, 홍수는 1년에 한 번 쓸까, 두 번 쓸까, 또 그동안 자료를 보면 10번 이하의 홍수가 거기 들어갈 수 있는 물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그러려고 하면 공간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준설할 때 민원 그림을 잘 그리는 건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보고,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도 충분하게 예산이나 이제 할 수 있는 행정부시장이든지 이런 분들이 그걸 더 맡아서 접근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천산 입출이나 이런 것처럼 민관 합동으로 한다든지, 또 아까 제가 의회도 좀 얘기를 한 게 그런 정도가 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워낙 그쪽 전문가, 하천산지계 전문가라서 저희가 지금 남동수지 같은 게 사실 저원세가 서식하고 있어서 정말 거기 있는 생태수지로의 복원을 저희가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도 계속 거기 지금 시범 구간으로 준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물을 최대한 빼고 건천한 10년대에서 이쪽을 준설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다 건천하고 해서 다 준설한다든가 이러면 정말 31년 이후로나 가능해서 아마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적인 내용이나 부분적인 활용도 되게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런 식의 어떤 준설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이제 거리는 물은 많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그 결정은 제 생각은 있지만 또 그게 최저가는 아니니까. 되게 이제 물을 빼게 되면 훨씬 더 밑에 갈아있는 준선 토지, 그러니까 악취가 나는 그것들을 치환하거나 교환하거나 또 악취를 제거하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게 부분적으로 할 거냐, 전면적으로 할 거냐, 또는 있는 상태에서 할 거냐는 제가 연구 결과를 가지고 받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일어났습니다. 다음 김대현님, 네, 한 말씀 해주시죠. 이게 우리 인천이 이제 지금 이 인천 유수지 그러니까 원도심 내 이제
지금부터 복귀가 됐죠. 근데 이제 오히려 하천을 이제 개복을 해서 다시 살려내자 이러는데 지금 이제 유수지 문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복귀를 해서 덮어가지고 이게 좀 바뀌었구나. 또 이제 뭐 준소를 해서 또 이제 좀 생각해서 할 것인가 이러한 고민들이 이제 상이 이제 난제로 좀 다가오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러한 중요한 토론을 하는데 우리 사회자님이 말씀하셨지만 인천시에서 입장은 이제 이해는 되지만 이 중요한 토론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참석을 못하신다 이해는 하지만 상당히 이제 인천 시민분들께 안 좋은 모습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우리 악취 감소, 홍수 예방 이런 이제 유수지 기능들이 인천에 유수가 꽤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산업이 활동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뭐 많은 기술을 가지고 오는 이제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기술적으로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검증해봤으면 좋겠는데 뭐 그걸 위해서 한 시간 이런 것들 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하수과나 환경공단 이쪽으로 검토해 보셔야 이렇게 이제 던지는 경우가 많은데 뭐 그거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뭐 검증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다양한 기술들이 있지만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이게 구현이 안 되잖아요. 구현을 하려면 또 예산이라는 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아까 우리 이제 이혜경 대표님께서 준설인데 근데 이제 그 기술적인 것들 중에 이제 준설 관련해서 준설을 안 하고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그런 분들이 나오시더라고요. 그게 가능한 일인데 사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문제 같고 좋은 준설을 했으면 사실 효과는 유명한데 예산 많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준설을 할 때 한 번 할 때 최대한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시의 입장에서 이제 예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제 이거를 다 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고 지속적으로 계속 예산을 이제 확보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하여튼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이왕에 준설할 거면 예산을 좀 제대로 확보해서 좀 과감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이제 유수지 복원을 위한 이제 거버넌스 구축에 대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냥 여기 토론하고라고 우리가 바로 만듭시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사람이 필요할 것이 거기에 추가하는 예산도 필요하고 이로저로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시간적인 필요가 이제 필요할 것 같아요. 시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또 유수지 악취 문제의 시급성을 고려한다면 1차적으로는 기존의 재난 안전과에서 이제 유수지 인근 그 악취 관리 협체 쪽 있죠. 그 전에 이제 해경은 그 선거하면서 좀 종합적인 어떤 이런 협체 틀을 같이 해서 그 회의를 왜 한번 한 것 같아요. 협체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발전시켜서 그거를 쭉 이어서 한다는 건 아니지만 발전을 시켜서 아까 우리 발표에 하셨을 때 어떤 그런 출발로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은 필요할 것 같다. 거기에서 역할 이제 어떤 프로가 나뉘어져야 될 거고 각자 역할을 하면서 우리 원도심 내 이 주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후대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했잖아요. 시간이 여기 보면 이제 그 인천유 유수지 이제 관리 프레임워크에 보면 가자, 해상, 강, 유수지 전체 조설 이런 이제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이 유수지가 솔직히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하수나 하수 관계라는 것들이 잘 되어 있고 또 이제 어떤 방지 시설 잘 되어 있으면 굳이 이제 바다로 어차피 다 방류하잖아요.
나는 이 시스템 잘 돼 있으면 굳이 이수지 시설이 할까 이런 생각 해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이제 다른 데 하천이나 또 이런 데가 물이 바다로 이렇게 나가면 제일 좋은데 인천은 이게 다행인지 또 불행인지 잘 모르지만 매일같이 그 물이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데 그 차이가 9m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천에는 인천교 유수지가 매립된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인천에 육지에 있던 것들이 지속적으로 똑같은 그 높이를 이렇게 매립을 하다 보니까 바닷물이 높이 들어올 때는 그 물이 안 빠집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유수지에 물을 담아놨다가 바닷물이 빠지고 난 다음에 그 물이 나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유수지가 필요하죠. 우리 이제 그 가자철이라면서 나오는 하수도 바로 가면 좋지만 그럴 때는 그 관이 나가서 나가는 그 높이가 바닷물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나가기 어려워서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하게 저렇게 넓은 게 필요한지 좀 좁게 필요한지 또 그것을 아까 하천 실개천 같은 걸 통해서 그걸 역할을 할 것인지 전체를 할 것인지 아마 이런 것들은 연구자들이 좀 연구를 하게 되면 좋은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지 이제 아까 의원님 잠깐 말씀하셨던 그동안 개천교 유수지를 할 때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것처럼 이렇게 계획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건 2031년부터 나와 있지만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가장 작은 비용으로 시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간다면 저는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수환 의원님, 막바로 네, 하십시오. 저기 이 이혜경 대표님께서 덜 걱정하셔도 될 수 있으니 말씀 하나 드릴게요. 사실 기후위기가 1.5도가 넘어서 2.0도 올라가는데 한 2035년 정도면 2.0도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2050년까지 갔는데 지금 1.5도가 넘어선 상태라는 거죠. 1.2도 얘기하는 같이 1.5도 정도 얘기하고 근데 이 홍수 빈도를 50년 빈도를 가지고 유수지를 만들었던 거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이게 50년 빈도가 아니라 200년 정도의 빈도를 가지고 유수지를 좀 조성을 해야 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쪽교 유수지 같은 경우에 준서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올 거예요. 그러다 준수가만 차이 때문에 유수지를 만든 거고 그래서 좀 공천 정수장, 공천 유수지 있죠. 공천 유수지도 지금 밑에도 좀 거기 체육공원을 좀 만들면서 유수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밑에를 한 10m 정도 넓은 부분에 이쪽 교도 지금 그런 상황이 곧 오지 않을까. 이게 재난안전과에서도 막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문제를 좀 인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부분, 뭐냐면 가자 수철장에서 유수지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예전에 90년도에 이게 시설이 운영이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좀 부유물질도 많고 친전지로서의 기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한 3국수 정도에서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해상 방류가 가능한데 그 부분은 황영문화 이사장님께서 빠른 시간 내에 좀 처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수분한 상태에서는 악취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있으면 악취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엄천화가 돼서 그 물이 흐르지 않는 곳에는 이게 좀 거기가 좀 말라 있는 상태가 되면 악취가 약 한 3분의 1 정도, 5분의 1까지도 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준설 부분이 아니라 수로를 만들어서 깊이 수로를 만들어서 밑에 있는 물을 뭐랄까 지하수층보다 좀 낮게 해서 물을 빼내서 위에 부분을 좀 건조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위에 퇴적되어 있던 부분들도 조금 토질 상태가 공기가 통하면서 부패가 안 일어나고 산소가 통하면서 좀 좋게 되고 풍물도 좀 높아지고요. 그리고 지금 침전이 있다 보는데 그 밑에는 존나 뻘이잖아요. 예전에 가다했기 때문에 거기 그 갯벌은 기본적으로 발효가 일어나는 곳이거든요. 현지성 그 현지 환경이 만들어져서 이미 발효가 일어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까지 어느 정도 나무나 이런 것들이 심어지거나 뭐 잡초가 자라면서 그 부분이 좀 개선이 돼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물을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건조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한쪽 부분을 좀 깊게 파고 물을 좀 줄이면, 그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 해상 방류가 일어난다면 그 부분이 좀 많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초반기 2020년도에 그 연구 용역했던 그 부분들이 2030년 이후에나 뭐 하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사실 반대하고, 그리고 최경훈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이 로드맵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뭔가 빠른 시간 내에 좀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잠깐 그러면 질문을 드리면 사실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가자수 처리장의 해상 방류를 해야지 이게 건천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이게 많으면 냄새가 안 나는 게 맞는데 위에만 꾸덕꾸덕하기 마르고요. 안에는 사실은 갯벌하고 다른 완전 몬미층입니다. 걸쭉한 그 정말 뭐라 그러죠? 막대기 집어넣으면 쏙 빠지면서 빼면요 몇 미터가 그냥 시커멓게 드러나는 몬미층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아까 우리만 말라도 좀 냄새가 안 나는 게 맞아요. 최경훈 이사장님하고 이 사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밑에 있는 지하 수면을 좀 낮춰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한 10m 정도 공동 깊이 몇 군데 파서 거기에 있는 물을 계속 그 밖으로 수지분의 밖으로 이제 바닥으로 배출을 하게 되면 뭐 필요하다면 정화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지하 수면이 많이 낮아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수분한 상태가 건조한 상태로 되면서 자연스럽게 악취 부분을 한 3분의 1 정도까지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최경훈 이사장님하고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최경훈 이사장님도 어느 정도 공감하시죠? 네, 저도 잠깐만요. 법관으로 보는데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할 게 가사 처리장이 해상 방류가 관련된 계획이라든가 일정이라든가 뭐 예산이라든가 언제쯤 가능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궁금할 것 같아서 지금 말씀하신 방법대로 한다면 여러 가지 논의는 가능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좀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자꾸 이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 거는 자칫 잘못하면 이제 어느 방향으로 유도할까봐 이제 그런데, 첫째는 말씀을 드린다면, 그러니까 우리 그 방류구의 높이는 바닷물의 높이보다 반드시 위에 있어야 항상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방류구의 높이는 바닷물이 높이 올 때는 바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의 저장 공간은 좀 필요합니다. 단지 그 저장 공간이 지금처럼 저 57,000평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아까 이순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 작은 수로 정도의 그 정도를 하면은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우리 연구기관들이 있으니까 연구기관에서 그냥 어떤 그 다른 생각하지 말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연구기관의 방향을 쭉 나오면 그 중에서 이제 좀 선택을 하도록 이렇게 여유를 주면 저는 굉장히 좋을 거고, 지금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량은 유수지 용량은 두 가지입니다. 유수지 전체로 물을 받는 것과 거기에 그 펌프가 있어요. 그 펌프에 의한 두 가지를 합해서 유수지가 기능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는 다행히도 펌프 용량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어느 정도를 쓰고 어떤 정도를 활용할 것이냐, 이것들은 조금 더 이제 내용 이제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결론을 낼 수는 없잖아요. 네, 오늘 가자들하고 잡은 건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용도시민의 유수지 관리 기본 계획에 해상방류가 나와요. 그 가자 하수처리장 방수를 해상방류 얘기가 나오고 그걸 찾겠다라는 얘기 여기가 보고서에 있거든요. 다만 뭐냐면은 한번 남동구 사례를 한번 보셔야 돼요. 남동구 그러니까 승계하수처리장하고 남동구 사례를 한번 잘 보시는데 승계하수처리장에서 방류수를 지금 남동구 수지 안 버리죠. 빼가지고 저기 11공구 쪽, 7공구 쪽 갖다 버리 해상으로 빼는 거거든요. 그걸 한번 잘 살펴보시고 올해인가요? 올해인가 남동구청장님이 저한테 엄청 자랑하시더라고요. 아우 우리 예산을 갚았대. 300원인가 얼마? 300원인데 300원 맞나요? 그러니까 300원을 갚았는데 그게 무슨 자금이냐면 그 재해 관련해 가지고 오염지구 개선사 그래서 펌프나 비물을 만드는데 돈을 끌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저희 이사장님 말씀하신 해상 공급 강요했을 때 수로분들도 생각해 보시고 아까 펌핑 남동구 사례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이제 다음 팀 의원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일 하신 말씀입니다. 네 그렇죠. 네. 저는 제가 의회 들어오기 훨씬 전서부터 유수지 관련해서 그리고 가자 사업소 그 똥공장 관련한 그 악취 민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분뇨 처리장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분뇨 처리장, 분뇨 처리장. 그걸 운영하는 인천 환경공단의 직원도 있습니다. 네. 홍경학과 이사장님께서 그렇게 강력히 요청을 해주시니까 분뇨 처리장, 가자 사업소와 그리고 인천교 빗물 펌프장 유수지에 관한 민원들을 저 역시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주민들도 그거에 대해서 많이 불편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말씀을 토론을 하다 보니까요, 과연 그 가자 유수지가 있어야 되겠는가, 없어야 되겠는가, 또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기위기, 문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해수면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조금 전에 이수원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0년 정도에 1도 상승한다고 했던 것들이 지금 이제 20년 만에 상승하는 정도의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인천 동구에 해안산책로가 있습니다. 만석 하시 해안산책로가 있는데요. 해안산책로 저지대에는 백중산 때 침수가 되고 있어요. 네, 침수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그 유수지의 정폐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누구도 없애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준설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과연 유수지의 악취 문제 해결, 수질 오염 문제 해결에 대한 것이 준설로만 답이 되어질 수 있는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폭넓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유수지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 없애지 않으면서도 건천화시키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현동 토지공고에 가면 낙선 사거리 옆에 보면 그 빗물 펌프장인지 그가 있어요. 그죠? 거기는 건식으로 평상시에 운영해서 거기에 농구도 하고 수비도 하고 이렇게 체육시설로 활용을 하다가 우수기에 거기에 빗물이 거기에 모여들고 저장시켰다가 펌프로 퍼내는 방식으로 활용을 하거든요. 우리 인천교 유수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준설이라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네, 준설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를 더 텁하게 해서 바닥에 뭐 콘크리트 처리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시설로 활용하고 또 우천시에는 빗물을 가질 수 있는 거 그런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준설을 하게 되면은 이 준설은 지금 현재 1990년도에 생겨서 지금 현재도 준설은 얘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한 번도 전체 준설을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2022년도에 20억 정도의 준설 일부 준설 비용을 투자했고 그리고 2023년도에도 일부 준설 비용으로 20억을 투자했고
그거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여태까지 한 100억 정도가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뭐 대략 그렇게 100억 정도 예산은 충분히 들어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준설을 하게 되면은 다시 준설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도 분명히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5년 후에 준설을 또 100억, 200억을 들여 준설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2년 후에 해야 되는 건지 우리는 잘 몰라요.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준설만이 답이 아니다라는 전제하에서 한번 좀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지난 2023년도 10월 25일 인천시 환경공단 주관으로 인천 동구청 소나무홀에서 같은 내용으로 심포지엄이 있었고 많은 긍정적인 대안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이행의 핵심은 인천시와 각구 환경공단 및 전문가, 시민단체,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행 선생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 토론회는요. 2024년 3월 22일이 물의 날을 맞이하면서 미뤄지고 있던 이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이 사업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딱 좋은 토론회를 인천일보와 인천시 환경공단 공동주최하에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발제하신 최기훈 환경공단 이사장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인천교와 성남 유수지 현황 문제점 관련 계획 검토 및 분석, 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자세한 제안 설명을 해주셨으므로 다시 이에 대한 언급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전의 심포지엄이나 오늘 토론회의 방점은 이들 유수지의 수질 오염과 오니 이로 인한 악취가 발생하고 인근 주민들의 피해 호소 민원은 현재도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세계 12의 경제 대국으로 K 컨텐츠 거대한 바람은 한류로 외국인들조차 우리 국민의 삶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동경하고 있습니다. 서인부대라고 하죠. 대한민국 제2의 도시 인천, 제 동부청까지 유치하면서 인구 1000만의 도시를 표명하고 있지만 인천 시민의 환경과 삶의 질은 1990년도에서 멈춰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목표는 수질 대기 환경으로부터 침해받고 있는 인천 시민의 삶의 질의 개선이며 무엇보다 인천교, 성남교 유수지의 수질 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6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이, 물이, 알미백, CF100, 재생자원 활용과 탄소 제로 실현함과 아울러 주민들에게 습지 생태 흡수장, 체육공원, 도서관 건립과 같은 토지 효율성을 높여 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오늘 토론회가 잘 진행되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심포지엄 이전에도 이후에도 각층의 그 수질 개선 사례 그리고 대기 오염 사례에 대해서 제가 많이 질의도 했고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또 많은 현장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준설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준설 2031년 이후에 우리 이제 그 개선 계획에 보니까요, 장기적인 개선 계획에 보니까 우리 인천교 유수지에만 해도 약 한 1,500 얼마 정도의 예산을 잡아놓고 수질 오염에 대해서 한 1,300억 그리고 거기 시설을 뭐 만들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 200억 정도를 배정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놨더라고요. 네, 토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천시에서도 쉽게 어떤 이런 사업들을 결정할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인천교 유수지라든지 성남교 유수지에 대한 부분 또 그 외에 인천 다른 그 유수지에 대한 부분들이 빨리빨리 해결되어지지 않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 잠시 한번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이란에 있는 바다를 메꿔서 만든 석호라고 하는 호수인데요. 안젤리 국제 석호라고 하는 곳입니다. 저기가 6만 500평 정도가 됩니다. 6만 아니고 6억 500평. 우리 인천교 유수지는 약 한 6만 평 정도 되는 거죠. 5만 5천 평. 소리가 혹시 안 나올까요? 소리가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여기에 지금 해설어는 음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영어로 되어 있어서 조금, 예. 그래서 저 호수가 만들어졌는데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슬러지는 1년에 한 1mm 정도가 되는데 자체적으로 발생되는 슬러지는 약 한 30c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 되다 보니까 바다를 메꿔서 만든 호수가 이제는 거의 습지가 되어 있는 상태. 계속해서 물은 없어지고 계속해서 그 습지 슬러지가 쌓여가지고 높이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문제를 6억 500평이라는 그 호수에 대한 그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란의 그 박사와 연구진들이 연구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 박사가 파시트라는 이란 출신의 박사고요. 국적은 미국 국적입니다. 저분이 저기에 그 어떤 그 해결에 대한 방법을 제시했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광촉매제를 저 습지에다가 투여를 했을 때 1년에 낮아지는 습지 슬러지의 양은 25cm가 낮아졌고, 그리고 저거를 투여하지 않은 쪽은 역시 한 30cm가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 연구 결과를 영상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저 연구 결과를 우리 대한민국에도 실현한 곳이 있습니다. 롯데타워 앞에 있는 석촌호수가 있죠. 석촌호수가 약 한 5만여 편 정도입니다. 우리 그 인천교 유수지보다 조금 작은데요. 거기도 한강물이 계속 유입되는 호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촌호수가 오염 상태가 심각해져가지고 6급 정도의 그 수질을 보였었거든요. 우리 인천교 유수지하고 비슷한 현황입니다. 그런데 광촉매를 투여해서 석촌호수의 수질이 처음에 6개월 만에 상급수 정도로 올라왔고 2022년도에는 석촌호수에서 수영대를 유치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2022년도에 수영대 유치했고 2023년도에 유치했고 2번이나 했고요. 지금 현재는 약 1급수와 2급수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수질 개선에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또 이천에 안흥지라는 그 연못이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2개월 만에 2급수, 2급수 정도로 수질 개선을 한 사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우리가 그 준설에 대한 쪽으로만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라 방향을 좀 전환한다면은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수질 개선이라든지 악취에 대해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도 어떤가.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그 거버넌스가 구축이 되고 나서 수많은 문의와 또 검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위원들의 검증을 통해서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 파시트 박사를 직접 만나뵀습니다. 우리 인천교 유수지에도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지난 여름이 아니구나. 우리가 그 심포지엄을 하고 난 다음이니까 가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가을에 다녀왔는데 대략 그 우리 인천교 유수지에도 거기처럼 충분히 수질 개선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한 6개월 정도면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비용은 약 한 50억 정도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들은 바에 대한 걸 전하는 것 뿐이니까요.
다시 한번 필요하다면 검증해보고 논의 과정을 거쳐서 추진을 해나가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앞에 계신 이사장님께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준설만이 해결 방법입니다. 또 유수지의 폐지 아니면 조치 아니면 더 확대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이순학 의원님 말씀하실 때도 제가 답변을 그냥 드리기를 좀 조심스러워했는데 그 방법은 준설하는 방법도 있고요. 준설도 물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수질 개선도 할 수가 있고 그러나 이제 여러 방법을 비교 검토해서 그 중에서 금액도 이렇게 많이 안 들면서 효율적으로 또 짧은 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 방법이 있다. 충분히 저거를 보관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통했습니다. 형공다. 저는 이렇게 참 동구 주민들이 늘어나고 생각해요. 아직 관리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대통령이 그걸 다 만났다는 게 참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연수가 한번 발휘해봅시다. 연수가 30억을 뺏어냈어. 이제 시내 때. 왜? 승기청 관련다고. 15억 준다고 그걸 30억을 뺐었어요. 독스럽죠? 난 그랬으면 연수, 공부가 연수처럼 그렇게 독스럽으면 그렇지. 좋았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똥콩양 얘기 들었는데 저도 한번 여쭤보려고요. 그 분열 처리장이라고 우리가 통합 바이오가스법 네. 이제 해가지고 선정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그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최훈 위원장님 말씀하신 일정 부분 금융의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이죠. 제가 뭐 며칠 전에 된 통합 바이오 시설이 가자 하수처리장에 설치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 가자 하수처리장에서 나온 슬러지나 또 음식물 쓰레기, 또 그리고 분뇨, 또 가축 분뇨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바이오 가스를 생산하고 그걸 활용하자는 그런 신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분뇨 처리장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저희들이 이제 고민해서 해결할 방법을 일정 부분 또 공장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여지가 있다는 거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분뇨 처리장으로 바꿔주시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네. 세자 대표님. 앞에서도 좋은 말씀을 다 해주셔가지고 이제 이 토론회는 어쨌든 간에 작년에 동구청에서 개최된 그 토론회의 후속 조치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뭐 가자 수처리장이라든가 성남 유수지라든가 그 유수지의 문제점들은 다 이제 아시잖아요. 근데 참 동구 주민들이 착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어떻게 그걸 참고서 하셨을까? 근데 보면은 그 분뇨 처리장이라고 아까 정정해 주셨는데 똥자가 들어가는 데가 보면 주로 동구에 있어요. 그죠? 똥바닥으로.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가 그 주민들이 착해서 뭐 참고만 계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문제를 어떻게 해서 풀어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어떻게 같이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그 연결고리 역할을 저희들이 잘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동구의 문제가 그 아직도 이렇게 그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렇게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성을 좀 하고요. 저희가 어쨌든 간에 이제 사례를 제가 두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유수지 문제도 부서 간에 이제 제가 지난번에 칸막이 행정이 심하다. 이 통합 행정이 필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가 뭐냐면 부서가 여러 가지지만 주무부서는 뭐 재난안전과가 맞지만 그 재난안전과가 수질이라든가 환경 개선을 하기에는 잘 모르고 부담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랬을 때 아까 이사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부서 이제 그 부서들 중에 한 부서를 주요 역할을 할 수 있게 지정을 하는 부분, 이 부분은 부서들끼리 협의도 필요하겠지만 사실은 뭐 시장님이 됐던 부시장님이 됐던 그 선에서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한강하고를 보면 해양국의 해양환경과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해양환경과에서 그 업무를 하기가 이제 여러 여건상 안 돼서 사실 수질하청과가 그 문제의식을 느끼고 제안도 하고 해서 여적지 끌고 가고 있잖아요. 이런 사례가 인천에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두 번째 그 이제 제2외곽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이사장님도 같이 배를 타셨지만 선상에서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안부두에서 북측으로도 가보고 송도까지도 가보고 하면서 선상 토론회를 통해서 이 제2외곽에 대한 광역협의체 제안을 선상에서 제안을 했고요. 거기에는 그게 이제 받아들여져가지고 그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어쨌든 그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됐을 때도 그 뭐 주요한 부서는 도로가지만 도로가가 그 문제를 어떻게 풀겠습니까? 그러니까 환경국에서 그 지금의 기후환경정책과에서 주무부서가 돼서 어쨌든 간에 이 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주민들하고 현장으로 가보고 뭐 갈등이란 갈등도 겪어보고 하면서 풀어내려고 한 노력한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사례처럼 오늘 제안해 주신 이 유수지 혹은 협의체가 사실은 지금 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제 특정한 유수지로 이름 붙이기보다는 이 인천에 있는 유수지의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게 지금은 1순위가 이제 어쨌든 그 가자와 함께 인천교 유수지와 성남 유수지가 됐다면 제2, 제3으로 이렇게 가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주무부서에서 어려움을 느껴서 오늘도 못 오셨지만 주무부서나 뭐 이런 행정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역할을 해주셔서 의회에서 어쨌든 이 준비 모임이 됐던 뭐가 됐던 이게 논의의 틀로 끌어는 내주셔야 그래야 저희들이 이것들을 풀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제 예산의 시기가 이제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이 연구비가 좀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이제 최훈 의원님께서 뭐 광청매 기술이나 뭐 좋은 기술들을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저희가 그게 인천 현장하고 맞을지 안 맞을지는 또 다른 문제라 사실은 현장에 좀 실험도 해보고 하려면 그 연구 저기를 통해서 이제 각 그 기술들이나 공법들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같이 고민하고 어떤 거를 같이 해야지 자칫 어느 거 하나를 밀면 오해의 소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건 좀 위험성이 있어서 저는 꼭 그게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유수지가 방제시설로서 이제 물이 비워져 있어야 되고 건천화돼야 되는 게 많이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걸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인천 안에서도 삼산유수지 가보시면 지금 이제 기후 탄소 중에 기후위기 체험과 기후변화 체험관으로 이제 거기가 유수지 이렇게 관리 시설이 그렇게 구성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가보시면 거기가 유수지일 때는 못지않게 오염도가 심했죠. 근데 거기를 갖다가 그 삼산 유수지를 일부 이제 공원이나 뭐 체육시설 이렇게 하면서 비가 오면 또 유수지 본연의 역할도 하고 또 평상시에는 그분들이 빠져나가서 이런 주민들이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고 또 이런 학생들이나 이런 저기 교육의 현장들 기후변화 교육의 현장들로 활용하고 있는 공간이 인천 멀리 안 가도 인천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그 이제는 그 이 유수지 주변들이 인천이 도시화가 돼서 아니 계속 원도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원도심 활성화를 얘기를 하시면서 정작 원도심에서 뭐가 문제가 돼서 그걸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에 대해서는 말씀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원도심 활성화의 핵심은 사실은 이 유수지 문제를 해결해야 동구의 문제나 또 서부 일부의 문제나 이런 원도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할 때 이제 오늘 이사장님께서 이제 핵심들을 잘 제시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어쨌든 간에 그
부시장님이 한번 좀 관계기관들 회의를 관계자 회의를 한번 가지실 수 있게 해서 뭐 행정부시장 부서를 끌어내려면 행정부시장님도 좋으실 거고 또 시민사회나 주민들하고의 연계를 하면 정무부시장님도 좋으실 거고 어쨌든 인천의 문제를 잘 아는 부시장님이 인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모임을 한번 가지실 수 있도록 제안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이 부분이 좀 그 제안서를 다시 한번 이제 핵심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 동의하는 뭐 저기들이 같이 이렇게 해서 그 자리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인천에서 수십 년을 끌어온 문제다. 원도심 활성화는 원도심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알면서도 못하고 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맨날 뭐 선언적인 얘기, 원론적인 얘기 이제 그만하고 이제 액션 가야죠. 액션 플랜. 그렇게 가려면 자 그러면 부서들이 모여서 못하게 그럼 이제 그건 행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부서들끼리 의논을 통해서 아 우린 못하겠어. 그러면 제일 저기한 부서가 하도록 해. 그러면 부서가 정해져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정말로 그 부서에서 어렵다 그러면 뭐 환경공단이 됐던 뭐 녹색환경지원센터가 됐던 그거를 대행해서 할 수 있을 이제 그 역할할 수 있는 곳을 지정을 해주셔서 갈 수 있게 의회에서 역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협의체 구성과 그다음에 예산 요 두 부분이 이제 좀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그러면 저희들도 공부에 관심을 이혜경 대표님 계시고 아유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면 저희도 열심히 지원하고 또 의회와 시민사회와 전문가가 진짜 아름다운 거버넌스를 또 한 번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근데 이렇게 가려면 저는 조례 제정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다 아시잖아요. 임기제, 선출직, 임기제는 그 1년에 2번 담당자 바뀔 때마다 이렇게도 얼을 뛰는데 저희가 그리고 또 4년에 한 번씩 또 그 선거 시기에 그런 어려움을 겪는데 그러면 이 유수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가려면 자, 유수지 개선을 위해서 환경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활용을 위한 보건이라든가 아니면 또 재난에 안전한 정말 유수지가 되려면 재난에도 안전해야 되고 시민들한테도 만족감을 줘야죠. 평상시에는 1년에 2번 홍수 때 물론 안전 중요하지만 그럼 나머지 300일 이상을 저희는 냄새만 맡고 살라는 얘기인가 이랬을 적에 이게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조례도 개정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 의원 발의를 조례 제정을 해주시면 그게 제일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답변해도 될까요? 아유, 네. 답변 네. 시간이 많이 지났죠? 예, 아니요, 뭐 5분뿐이 안 지났습니다. 그 최희정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사실 신도시에는 호수공원을 만들어서 유수지 문제를 거의 다 자기가 해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도심에는 호수공원이 없죠. 유수지가 있죠. 그래서 이 유수지가 잘 개발되면 신도시에 호수공원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님도 기본적이죠.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유수지 문제가 구도심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 많잖아요. 워낙 또 이제 구도심이 꽤 넓은 곳에 있고 하다 보니 서구에도 그러다 보니 그 얘기를 하기가 사실 아마도 입을 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쉽게 얘기하시네요.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 의견 차원에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가 두 번에 우리 최은 의원님께 의회에서 선거 끝나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 4월 선거 끝나고 한번 간담회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작년에. 근데 사실 인천일보에서 오늘 선거가 끝나기도 전에 먼저 이 물의 날을 맞이해서 이걸 하시니까 저희가 약속을 하나 드릴게요. 김대중 의원님하고 해서 7월 전에 선거 끝나고 6월달이나 5월달쯤에
의회 차원에서 구성하고 이 부분에서 오늘 이걸 이어서 하든지 그래서 조례라든지 뭐 이렇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 그런 고민하는 자체를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저희가 초안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초안 작성 네. 하시기 전에 네. 의논하시고 아 그럼요. 그때 저 의논을 차원에서 하고. 네. 근데 오늘 이성훈이나 이대중이 괜히 왔네. 그러니까 나가네. 의원님 괜히 오셨나 답변하시죠. 네. 이게 이번 이제 민주주의 보건 관련한 이제 우리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것 또한 이제 관련 규정들이 필요하죠 당연히. 조례 초안을 만들려면 어떤 초안을 그거 지원 조례. 수지 보고가 있는데 네. 포함된 그런 내용일 것 같고요. 초안이 오면 진지하게 고민해서 해보고 논의해보고 긍정적이라 그랬어요. 저것을 만들 수 있고 이게 또 예산이 포함될 수 있는 거니까 잘 신중하게 잘 검토해서 인천 시민들이 일단 뭐 악취 문제, 또 생활상의 어떤 이 환경 문제, 그리고 일단은 가장 오늘 이 주제에서는 인천교 이슈인데 주민들이 그것을 일단 소강이 돼야 되겠죠. 그런 날 위해서 우리 팀원들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해주고 있기 때문에 같이 노력하면 발전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 같습니다. 이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인데, 제가 이제 좀 건의 지금 가자 수철이자 제이용수를 설치하면서 그 업체가 있어요. 위쪽 창문이라고. 네. 그 친구들이 그 제용시설을 설치하고 가동하면서 매년 1억씩 주기로 했어요. 매년 1억씩. 그게 하숙화가 갖고 있어. 그거를 한번 잘 생각해요. 그게 어떤 포럼을 하던 종갓돈이 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재난안전과에서 할인주술이 있죠. 할인주술 용역을 줬을 거예요. 준다고 했나? 줬나? 기존 줬죠. 그럼 거기가 왜 줬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셔요.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조성하려고 했는지 한번 체크 과학시설 한번 보셔요. 그럼 거기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 끝났네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은 아까 이혜경 대표님께서 진짜 뼈 때리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이 고집덩어리를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 말씀이 아주 계속 간직하겠습니다. 그 대표들이 왔으니까 각자 인물이 있을 거예요. 안 하려면 말고 하려면 그냥 확 잡고 이사님, 지금 이제 선거 기간이라 그거 하지 말고 그래서 이 시민운동 저희가 의원들이 사실 머릿속이 다 선거 쪽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최근 의원님도 좀 그래서 요거는 오늘은 그냥 인정을 해놓고 정리는 못할 거예요. 선거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거 끝나면 바로 그렇게 가시죠. 자, 마지막으로 여기 사진 한번 찍어야 돼요. 그죠? 네. 네. 그리고 그 이건 전에 집행정입니다. 사진 찍어야지 돼요. 이수사님인데 앞으로 나갈까요? 아니, 안 그러고 있습니다. 사진 하나 찍어요. 아니, 무대 아래로 내려주셔야 됩니다. 아래로 내려가요? 네, 아래로 내려와서. 네, 테이블 주셔도 됩니다. 테이블 주셔도 됩니다. 테이블 주셔도 됩니다. 네네네. 네, 그냥 아래로만 내려오시고, 일렬로 네, 딱 써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아니 내용만 해서 맨 끝쪽 분이 맨 오른쪽으로 좀 와주시면은. 네네네네. 네. 그렇죠, 네. 네, 촬영했습니다. 자, 좀 붙어주세요. 네, 네, 붙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자, 한번 더 하나, 둘, 셋.
자, 이번에 화이팅 한 번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산업이나 어디 내가 꼭 탔어. 제가 근데 지면에 남이 적어가지고 저희 아마 목요일 나가요. 지면 목요일 나가죠? 아, 지금 일요일 날 나가요. 목요일이요? 네, 목요일 나가요. 목요일 짜?